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1297페이지에 동시행항변권 시작하겠습니다. 삼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2번 동시행항변권 양가를 의미 반가로 1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의 시계를 3만원을 팔면서 그 시계를 1월 15일에 대금을 받으면서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1월 15일에 B가 시계에 대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A에게 시계를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에 A는 B가 대금을 준비하여 제공할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인도를 1298페이지 저라는 A의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이다.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치가 반한다. 여기서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가로 이번에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채무들의 이행사의 결령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이행사의 결령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하려면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제공을 하려 하는 태도와 동그라미 2번에 이행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가 있을 때까지 자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중 민법은 동그라미 2번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그래하여 우리 민법상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자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원래 동시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치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결령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1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이행당의 결령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3번에 동시행의 항변권과 비슷한 제도를 주권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의 비교에 관하여는 물권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방가로 4번에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536조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법적 성질 방가로 2번 학설 원용설 이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어 성립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두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 경우는 과거에 일치된 학설이었으며 현재에도 다수이다. 원용설 1299페이지 불원용설 이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의 채무의 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형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항변권도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근래에 새로 주장된 소설이며 이에 의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 없이 발생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방가르바나 판례 판례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행사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다만 이행 주체 책임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학설 중 원형설과 같은 태도이다. 방가로 선발의 검토 및 사견. 불원형설은 동시에 항변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생긴다고 하고, 그것이 본래 항변권 개념에 어긋나게 되니까 우리 민법에 맞는 독자에게 항변권 개념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행의 항변권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행거절에 있다. 그에 비하여 예외적인 경우들은 채무불이행, 상기와 같은 해당 영역에서의 문제이며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는 동시행의 항변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영역들에서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의 원형 필요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결국 원형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동시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권리의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사견은 원형설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견지에서 적을 것이다. 방과 선발 성립 요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지 않는 채권관계의 당사자에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536조의 준용 또는 주적용의 결과이다. 그에 비하여 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들 중 여기서는 536조에서 정하는 요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가로 1번에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양가로 과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고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러신 경우에는 어느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가? 이는 상대방의 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문제이기도 하여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본래 급부임무 가운데 주된 급부임만이 동시행의 관계에 있고 부수적 급부임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부수적 급부임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동시이행하기로 특약하였거나 또는 13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1300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판례, 양가로 기억,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이므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지상권 등기와 함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 가처분 등기의 말소 의무, 지상권 설정 등기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토지거래 신고 구역에서의 매매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제공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니은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 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관계에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제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확대 승리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배감 채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계약 또는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용 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 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 의무가 동일한 경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용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용계약 등의 범위 안에 대가관계는 의무안을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함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런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 제공의 경여 목적, 대출금의 사용 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성급과 같은 자금 지원 효과와 이로 인한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 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춰볼 때 이행상의 결연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연체 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될 구상금 채무도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행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301페이지에 양가로미엄 갑이 대지 위에 갑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우리 3층 건물을 신축한 뒤에 위부 층은 갑, 나머지 층은 을에 소유하고 그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 그로 인한 갑과 을 사이의 여러 관계가 전체로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양가로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인 의무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다른 자와의 사이에서 인정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의 경우에는 그 항변권이 존속한다. 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같다.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추심 채무자는 당연히 동시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채무로 변할 때에도 동시행 관계는 유지된다. 그에 비하여 경계와 같이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 임차인의 2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에 임대인이 잔존임금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전보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 제공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채무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증이라고 볼 수 없다. 양가로 학원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가 대립하고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여 대립 상태가 해소되고 그 권리는 존속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컨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이 이행 불능으로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대상 청구권이 발생할 때는 예외이다. 양가로마 토지 임차인이 제643조에 의하여 건물, 기타 지상시설에 매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비록 지상시설의 매매 계약이 임차인의 일방적에서 표시하여 성립되긴 하지만 그 매매에 의하여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그 당사자들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가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맞춰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계약을 당사자의 합의로 연기한 경우에는 다 1302페이지 이런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 존속한다. 반가로 이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돼 있을 것. 양가로 과합. 이는 제536조 1항의 단서가 주장한다. 여기에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될 상대방, 즉 청구자이다.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될 자의 채무는 변제액이 있지 않아도 되는가? 그 경우에는 상대방은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받은 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질 여유도 없으나 청구받은 자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행 판결이 선고되지 못한다. 결국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요건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선의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다. 선의행 의무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생긴다. 양가로다. 선의행 의무자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첫째, 민법이 규정하는 예외로서 선의행 의무자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의행 의무자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이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네, 판례에 계속 보겠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에 선의의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선의의 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의의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식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론위원회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 마치지 못할 경우에 법령상 의제한 때문에 매매 목적 토지를 당초에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장래에도 불통하는 경우에 매매 목적 부동산이 상가 부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및 여부 등기가 기입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토지 매수인 시공회사, 신탁회사 간의 신탁 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 약정을 맺은 후에 외환 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차입권은 등 공사 선거금액 등의 지급 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수분양자, 토지 매수인, 상가 부지인, 매수인, 구상 채무의 보증인, 시공사는 그들의 선의의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가로 디귿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임력을 먼저 공급한 후에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1303페이지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의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 이행기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성질 원칙에 비춰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리 채무의 이행 불안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의행 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에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킨 사유에 관하여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과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이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해진 공사 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이례적인 것과 통상 선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이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적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웬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책명도 있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이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비상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더라도
공사 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에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의행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게 반하게 되었다며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54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 공사 의무의 이행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로서 선의행 임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채무의 변제기가 종료된 때에는 종래 선의행 임자였던 자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동시행의 항변권의 요건으로서의 변제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이행기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학설이 아니다. 다수설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항변권을 인정하나 소설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나 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선의의 의무가 종속되어야 할 경우 이외에는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판례는 얼핏 보면 다수와 같은 처럼 보이나 많은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고 그 구체적인 경우에 선의행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견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견, 동시행 관계에 인정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는 소설과 판례사가 타당하다. 예, 판례가 좀 많은데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 304페이지 판례 양가로 기억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사항의 담보 한도 금액의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매수인이 선의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상대에서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의 제공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밖에 대부분은 선의행 의무의 인도인과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선의행 의무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로 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이행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 선의행 의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경우
매수인들의 선임해야 할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교환계약의 당사자 1방 A의 대출이자 지급 의무는 상대방 B의 소유권 유전 등기 의무보다 선임 의무이고 B의 소유권 유전 등기 의무는 A의 대출원금 지급 의무보다 선임 의무인 경우에 이미 모든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를 지난 때 소량자가 중도금의 지급 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 예정일이 된 경우에도 기업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였다. 양가로 지급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고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소액금과 잔대금의 지급 책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유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주의할 것은 이 판례에서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소액금은 잔금 지급일에 이를 때까지의 지연소액금, 따라서 잔대금 지급일 전날까지 지연소액금은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는 그날부터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행지체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가로를 위해 위의 경우 특히 기업의 판결에서 대부분은 선임 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는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지체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는지는 그 판결만으로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디귿의 판결은 분명히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지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 디귿의 판결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디귿의 판결이 현재 판례의 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이전에 지체된 데에 대한 배상도 제공하여 올바른 이행이 제공한 것이 된다. 양가로 미음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 매도인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도 1305페이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서류의 제공 의무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언되었을 때 매수인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도과하였다고 해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제공과 동시행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방금 선문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양가로 가해 상대방이 채무 이행에 조준 이행을 하면 채무의 대립 상태는 소멸하고 따라서 동시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조준 이행이 제공한 때에도 동시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이행 제공 정도는 일반 원칙에 따라 따른다. 양가로나 상대방이 일부 이행 또는 불안정 급부를 하거나 그 제공만 한 경우가 없던가 이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급부를 수령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자신의 채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물 채무의 경우는 목적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현상대로 수령하여야 하고 그러한 한 반대급부 이행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류 채무의 경우에는 가분인 급부를 수령한 때에는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나 부족 부분이 경미하면 시내칙상 반대급부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같다. 이에 의하면 청구자는 무조건의 급부 판결이 아니고 상환급부 판결만을 받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직무에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시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이행의 의무 이행이 실 1306페이지 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은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32만 6천 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미뤄 1억 2천만 원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행의 항변은 신의식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가로 사건의 효력, 반가로 일본의 이행거절 권유.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일시적으로 상대방이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는 영기적 항변권이다.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동시행의 항변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에서 행사해야 그 본질적 효력이 생긴다. 만약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온전한 효력이 발휘하며 법원도 그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원고선거 판결을 하게 된다. 이 항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항변권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받을 때 행사하면 된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고가 자기 채무 이행에 제공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서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상한급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상한급 판결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하는 부분은 집행력 있는 정보원 부여의 요건이 아니고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이에 의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제공 의무를 법원이 아니고 집행관, 기타의 집행기관이 심사하게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고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부적효과 문헌들은 일치하여 뒤에 기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형설에서는 예외라고 하고 불원형설은 원형설의 그런 태도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경우들은 1307페이지 동시행의 불항변권의 본질적 효력이 이행거절과 관련이 없고 이행주체나 상계법에서의 문제이다. 그리고 각기 그 법 영역에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때, 즉 청구가 있으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때에는 특수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효과 발생을 위하여 항변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어떠한 방법이로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 요건 중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기 채무 이행에 제공을 해야 한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은 부당하게 동시행의 항변권의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B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있는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경우에 A는 그의 매매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그의 대여금 채무와 상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B가 상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B는 항변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5번의 546조의 준용력 유추 적용인데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인 의무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신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비록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진 않았지만 서로 결론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공평한 경우에도 인정됨이 마땅하다. 그러한 입장에서 민법과 특별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판례는 536조를 규정한다는 규정도 없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그 규정을 규정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판례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권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함에 마땅한 경우 또는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결론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련 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중국부의 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상 신식상 동시행 관계가 인정한 경우도 있다. 1308페이지 제536조의 규정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은 이번에 쌍무계약이 무효도로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 이번에 경매 절차가 무효로 된 데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3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4번에 기존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생한 경우에 기존 채무의 이행과 수표 반환, 5번에 차용금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과 수표를 거부한 뒤 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물변제 이행과 어음 수표에 관한 동그라미 6번에 명의주택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주택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한 의무와 상속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동그라미 7번에 화물자동차의 지입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의무와 지입차주에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 동그라미 8번에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 의무와 신탁 종료 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각각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고 10번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가름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 가름한 것이 변형이므로 매수인이 손해배상 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에 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11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가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그 이행상 결연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유지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압류가 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 의무 또는 동시행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본 거는 동시행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뒤에는 이제 부정되는 걸 보겠습니다. 그에 비하여 동그라미 1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전등기 또는 가등기 그에 기한 번등기 1309페이지를 한 경우에 채무 변제는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의의 의무이고 선의의 의무니까 동시행항변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에 재소선 하회 조항에 채무원금 지급과 담보가 등기 말소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변제기까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조항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변제와 담보권 말소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이행이 선의행 관계에 있으며 동그라미 3번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 인도인과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데 대하여 소유인상 합의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한 약정 시험 배상 의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며 동그라미 5번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주택임대차공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대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한다. 그 외에 그리고 대법원은 기존의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무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런 목적이 있고 기존의 원인 채권의 토자가 이행 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 청구권 사이에 민법 제536조에서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나 그에 유사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원인 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 상환의 동시행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동시행 항변권은 불된다고 한다. 예, 그 동시행 항변권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행 항변권 어떤 시험이든지 거의 매년 나오고요.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